자,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살짝 오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특히나 어제부터 리플렉스RP가 그동안에 침체를 살짝 벗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은 다들 좀 잘 오르는 것 같은데 리플만 그동안 좀 못 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었죠. 물론 살짝 오르긴 했지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어제부터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답보 상태인데 또 리플렉스RP만 유독 또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고 또 리플렉스RP는 어떤 중요한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트럼프가 관세 정책 거듭 옹호, 소득세 크게 줄거나 완전 면제 이런 제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이제 밀어붙임으로써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여론이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막기 위해서 자신이 실시한 이 관세 정책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관세를 이제 해외로부터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잘 많이 받아들이면 자, 미국민들의 이제 소득세가 완전히 많이 줄어들거나 또 완전 면제가 된다.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결국 이제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제 트럼프의 얘기가 맞다라고 봐요. 지금 트럼프는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을 위해서 또 이 관세를 놓고 지금 또 밀어붙이는 거예요. 미국은 그동안 너무 좀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나라를 전 세계에다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이민자들도 웬만하면 많이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의 국부가 좀 유출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가득했죠. 그리고 또 이제 관세 문제도 너무나 그동안 이제 허술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달러가 위기를 겪고 미국 디폴트 위기가 그 위기가 여러 번 나온 것도 결국 이런 관세라든지 미국의 이민 정책 등등 그런 문호를 너무나 이제 그 수지 타산을 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한 그런 후유증으로 미국이 이제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 관세 정책을 이제 밀어붙이고 그런 것이죠. 자, 저는 트럼프가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 트럼프가 이제 미국인이잖아요. 이제 미국인 대통령 트럼프의 입장에서 미국민들을 위해서 정작 해야 될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트럼프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나 대중들은 말이죠. 미국의 대중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중들은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만 놓고 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뿐만이 아니에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눈앞의 것만 봐요. 그러니까 눈앞의 것만 보고 눈앞에 당장 어려운 어떤 일들이 닥치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칭얼칭얼거리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항상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리더들, 진정한 리더들은 말이죠. 대중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물론 그 국민들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쭉 잘 밀고 나가야 그래서 이제 멋진 결과를 또 도출해내야 자, 그렇게 소신 있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리더인 것이죠.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코인시황 비트코인 숨고르기 속 XRP가 강세, ETF 기대감 반영. 자, 그러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이랑 다른 코인들은 훨씬 더 잘 오르는 것 같은데 리플렉스RP만 물론 오르긴 좀 올랐지만 별로 그렇게 잘 못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상승률이 좀 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부터 자,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은 좀 그저 그런데 리플렉스RP가 유독 좀 더 올랐죠. 꽤. 자, 리플렉스RP가 강세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리플렉스RP 선물 ETF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30일이죠. 30일 날 출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ETF 말고요.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었던 현물 ETF 말고 선물 ETF요. 자, 선물 ETF를 자, 미국의 자산운용사 프로쉐어즈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SEC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최종 답변을 해야 되는 기한이 30일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날 이제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현물 ETF도 아니고 선물 ETF인데 이게 이제 승인이 안 될 리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리플렉스RP가 이제 좀 오른 거예요. 더 다른 코인들보다. 자, 그러나 리플렉스RP가 앞으로 이제 오른다면 말이죠. 겨우 무슨 이런 선물 ETF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리플렉스RP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 호재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그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리플렉스RP 이제 현물 ETF 승인권, 자, 또 리플의 RLUSD,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또 호응을 잘 보이고 있고
자, 그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 그런 점들. 그리고 또 이제 헤어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또 뭐 전 세계의 기관들, 또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너도나도 리플 XRP를 국제 송금 수단으로 이제 채택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점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리플의 호재들을 감안해 보면 리플 XRP가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어떤 상승세를 이제 보여줄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더구나 말이죠. 조만간 그동안 리플 XRP 가격을 짓눌러 왔던 SEC와 이제 리플 간의 소송 문제 있죠. 자, 그 소송 문제가 지금 SEC와 리플 간에 지금 합의를 조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이제 SEC 위원장이 된 폴 애킨스가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리플 XRP에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풀지 않을 리가 없죠. 자, 지금 잘 풀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소송 문제 다 끝나고 나면 리플 XRP는 또 한 단계 이제 크게 도약을 하게 되리라고 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리플 XRP 다음 세대의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리플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요, 상장. 자, 그거는 올해는 없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리플 CEO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XRP를 놓고 다음 세대의 비트코인이라고 봤는데요. 뭐 이 회사의 CEO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충분히 이거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리플이 이제 소송 문제도 그 SEC와 소송 문제도 조만간 끝나게 되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기관들,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너도나도 이제 리플 XRP를 국제 송금용 코인으로 너도나도 이제 채택을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채택을 하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일어나겠어요. 리플 XRP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또 스테이블 코인이죠. 리플에서 이제 얼마 전에 출시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전 세상은 또 말이죠. 앞으로 이제 그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외환 시장이 완전히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바뀌게 된다고 봐야죠.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통 금융 방식으로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 속도나 비용 면에서 고객들이 매력을 못 느껴요. 당연히 디지털 자산을 노크하게 되어 있죠. 은행들이 너도나도 이제 리플 XRP를 채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플 XRP가 어떻습니까? 국제 송금에 특화된 코인이에요. 리플 XRP가. 그 속도도 엄청나게 뚝딱 할 사이에 몇 초 안에 가고 송금 수수료도 거의 돈이 안 들죠. 불과 몇십 원도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의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게 맞는 말이라고 봐요. 비트코인은 말입니다.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기능 면에서는 뭐 송금 속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리플 XRP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느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기능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자, 그렇고요. 이제 리플 IPO 그러니까 리플의 기업 공개. 이거 올해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예요. 상장을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는 이유는 돈을 조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원활하게 주주들을 모집해가지고 주주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뭐 또 사업을 잘 해나가고 하려고 상장을 하는 건데요. 이 기업 공개를 올해 안에는 안 하려고 당분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이 충분하다. 리플은.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면 뭐냐면 말이죠.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주들을 모집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현재 스코어. 그래서 당분간 IPO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조달받으려고 이제 그 주주들을 모집해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이제 회사가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주들의 비위를 다 맞추면서 해나가야 돼요. 이런저런 뭐 이의 제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일을 원활하게 해나가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죠. 사실은요. 상장을 하면 물론 돈을 잘 조달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또 단점이에요. 적극적으로 회사가 또 주도적으로 해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요구 조건들을 뭐 수용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리플은 지금 돈이 충분해요, 여러분. 유동성이 충분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리플의 에스크로 계좌에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많죠. 총 1000억 개 발행 물량에서 리플 에스크로 계좌에 지금 370억 개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뭐 550억 개를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에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 180억 개 정도를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을 해 나갔죠. 자, 그러면서 이제 리플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리플 회사가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리플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그 물량들 이걸 놓고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또 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리플 회사가 발전하고 특히나 리플 회사에서 만든 대표 코인 리플 XRP의 가격 상승을 앞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에스크로 물량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고요. 차트 한번 간단히 보시도록 하죠.
자, 이 차트, 비트코인 차트예요, 여러분. 자, 이 추세선 여러분 보여드렸죠. 제가 추세선 며칠 전부터 이제 보여드리면서 비트코인이 겨우 여기 있을 때 이 추세선 살짝 돌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갈 것이라는데 그대로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자, 근데 그때 제가 방송 말씀드릴 때 리플은 이 추세선을 뚫지 못했죠. 추세선, 이게 저항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추세선. 그래서 여기를 딱 비트코인은 뚫었는데 그때 한번 저 리플렉스 RP 보시죠. 자, 리플렉스 RP 보시면 그때 비트코인은 뚫었는데 리플렉스 RP는 뚫지 못하고 자, 이 추세선 이 밑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트코인이 일단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뚫었기 때문에 리플렉스 RP도 비트코인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올라가면 리플렉스 RP도 여기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뚫었어요, 역시. 비트코인 상승에 발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비트코인은 잘 오르고 다른 코인들도 잘 오르는데 리플은 이제 뚫기는 뚫었지만 리플이 올랐지만 이제 리플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뭐 리플만 왜 이러느냐 그랬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제부터 지금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은 그저 그렇고 그냥 지지부진한 듯한데 리플렉스 RP만 또 쭉 잘 올랐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 이제 30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선물 ETF 그러니까 현물 ETF 말고요. 선물 ETF가 이제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이렇게 올랐어요. 자, 물론 재료는 그것일 수 있겠지만 잘 보면 말이죠. 시장이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실래요? 자, 비트코인 보시면 자, 비트코인 이렇게 리플이랑 그림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 뚫고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쭉 더 많이 올랐죠. 이렇게요. 이 추세선 뚫고 나서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리플렉스 RP 보시면 리플렉스 RP는 추세선 뚫고 나서 비트코인은 이만큼 쭉 올라가 있는데 리플렉스 RP는 지금 못 올라가고 이만큼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좀 쉬고 리플렉스 RP가 또 이렇게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자, 지금 방송 녹화하는 시점에 리플렉스 RP 3285원 뭐 그러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리플렉스 RP가 좀 더 딱 뚫어져 가지고 뭐 잘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자, 시장은 말이죠. 그렇게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말이죠. 좀 더 길게 놓고 보면 리플렉스 RP는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은 다른 주요 코인들이면 다들 많이 올랐잖아요. 몇십 배씩 몇백 배씩 오른 그런 코인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리플렉스 RP는 지난 4년 동안에 바이든 정부의 게리 겐슬러 체제 하에서 다른 코인들 다 오르는데 리플렉스 RP만 반대로 가가지고 오히려 동전 가격으로 떨어져서 700원대 초반 중반에서 지금 겨우 이거 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리플렉스 RP가 이제 앞으로 멋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월봉으로 간단히 한번 보시죠. 자, 월봉으로 보시면 자, 리플렉스 RP 월봉이에요. 자, 2018년 초에 최고점 찍었었고 4,925원. 자, 그리고 몇 달 전에 1월 20일 날 또 최고점 근처까지 갔어요. 최고점을 살짝 넘었죠. 5,000원은 못 넘었어요. 자,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몇 달째 하락했어요. 1월 20일 날 뭐 4,984원 찍고 2월, 3월 장대 음봉으로 쭉 하락을 했죠. 자, 지금이 4월이죠. 4월 28일이에요. 4월도 이제 다 끝나가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4월 달에 아랫꼬리를 지금 길게 달았잖아요. 아랫꼬리 길게 다른 모습은 앞으로 이제 상승을 또 저울질 해볼 수 있는 좋은 모습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플렉스 RP 자, 이번 달도 한 이틀밖에 안 남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 또 쭉 잘 상승해가지고 자, 그동안 거의 오르지 못한 리플렉스 RP는 자, 이 최고점 4,984원 여기를 이제 뚫고 그 위로 이제 쭉쭉 멋지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분위기 흔들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투자하셔서 앞으로도 멋진 수익들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